서울시 논평. 윤석열 처 무혐의는 검찰의 자폭이다. 윤석열 장모의 범죄를 6개월간이나 은닉해왔던 검찰이 들불같이 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에 결국 윤석열 장모를 사무소 위조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한 윤석열의 처에 대하여서도 뚜렷한 해명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검찰이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무소 위조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진 지 4년이 지나 뒤에 그것도 대대적으로 의혹이 확산되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장모를 기소했지만 결국 범죄 은닉 피의자 윤석열의 벽에 부딪혀 주요 공범인 윤석열 처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의 처인 김건희의 회사 감사였습니다. 김건희가 사무소 위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김건희는 떼인 계약금을 되찾아오겠다는 윤석열 장모의 동업자인 안씨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김건희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에 김건희가 검찰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고의적인 범죄 은닉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사퇴하지 않은 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장모 사건이 엽기적인 것은 피해를 당한 동업자가 오히려 윤석열 장모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진역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한 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또한 위조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본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판사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장모 사건의 편의를 봐준 판사가 다름 아닌 나경원의 남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윤석열 장모 사건의 보답으로 범죄자 나경원의 사건들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윤석열과 나경원이 검사의 직무유기와 판사의 직권남용을 자행하며 서로의 범죄 사건을 무마시켜줬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양승태 사법농단에 버금가는 천인공노할 사법농단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검사와 판사의 농간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법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할 수 있고 판사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즉 검사와 판사가 모의에 농간을 부리면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윤석열 처와 장모 사건은 전형적인 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물론 대표적인 검찰과 판사의 사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이 자신의 죄를 덮고자 그토록 자신의 범죄 사실을 파헤칠 공수처를 반대하고 방해 공작까지 펼쳐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추측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것도 모자라 사촌의 8천은 물론 벽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관련 기업들까지 탈탈 털어 구속 기소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이 명백한 김건희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윤 총장의 처와 장모의 구속수사는 물론 윤 총장 자신까지도 당장 구속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 총장은 더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면 물론 당장이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는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수처를 폐기하려는 적폐들의 정치 공작을 분쇄함으로써 공수처로 하여금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을 마치겠습니다.